사실은.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도 참가하는 올림픽도 치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서로 간의 경계심이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군사회담이네 남북 적시다회담이네 이런 의제들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불쾌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 요 느낌을 제가 봤을 땐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놓은 거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우리 핵이 발사되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명의 살상용으로 쓸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못을 박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어용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기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들이 다 관계가 좋아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좋은 상상을 몇 가지 해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자전거 타고 저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 있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라. 맞아요. 네.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푸른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지 마라. 실망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눈앞에 바로 닥친 평창올림픽 그리고 네. 더불어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하나씩 한 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원수회담이 아마도 준비가 돼 갈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무기 문제, 이것은 핵무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 우리와 중국과 다 같이 앉아서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핵무기 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종전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회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먼저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 또 저기도 묻어가더라고요. 요즘 유승민도. 바른정당도 묻어서 이제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배 거예요. 아픈 거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네,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그렇게 경색된 관계를 이만큼 풀어놓은 게 정말 잘한 건데, 일부러 언론들이 막 설레발 쳐서 기대치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뭐 실망이네 뭐네 이런 말 할까봐 걱정인 거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회담해서 종전선언 같은 거 하고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는 조약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목적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치는 용도로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너희들 안 칠게 라고 약속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난 반댈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올림픽의 올림픽 그 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 정말 국가적 범죄자를 거기에 내세운다는 상상 자체가 부끄러운 건데. 아니, 그럼 전두환이 88 올림픽 유치했는데 전두환 거기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기들부터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창에 그렇게 공들인 최순실하고 박근혜도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정유라도 출전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칼럼 쓴 거 보면
완전히 아전인수 곡학 아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문장만 따요.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이 사람이 칼럼에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 청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뭔가 했는데 이명박이 쓴 거를 대신 내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적폐스러운 시스템을 만든 게 이명박인데. 그러니까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이명박이 글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완전 그런 논리랑 똑같은 거죠. 아니 6.25 전후에 친일파들이 빠져나가려고 애쓰던 때의 변명이랑 너무 똑같은 프레임인 거예요. 정치 문화의 시스템의 문제라니.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새롭게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했던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게 창시자가 이명박이라는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짓을 대통령 기간에 한 거예요. 이것도 또한 탄핵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탄핵은 못하죠. 이런 사람을 이제는 수사를 곧 받아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감히 올림픽이라는 데서 국가 원수와 같이 손잡고 들어가라고? 현장 체포씬을 노린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전현기 이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얼척없는 게 있어요.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1,900만 명.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찍은 사람은 1,100만 명인데 이 중 다수는 이명박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평창 개막식에 참석하길 바란다 이렇게 썼고요.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명박을 찍은 사람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라고 지지하고 있는 거의 80%는 어떡할 건데 왜 그거는 빼놨을까요? 나머지 20%를 얘기해야 돼. 현실적이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마 지지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더 현실적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곡학아세의 전형인 거예요. 진짜 논술 공부하는 고등학생이 써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논리를 구성할 것 같아요. 이따위 글이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중앙일보의 진짜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데스크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다 된 평창에 맹부 언짢다. 정말 더 체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이 이명박의 정치보복 때문에 자살했다는 명제는 도그마에 불과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2009년 당시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주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질문에 꼭 정치보복에 의한 타살로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한 뒤 바로 다만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여러 상황이 그분을 스스로 목숨을 버리도록 몰아간 측면은 분명히 있으니 타살적 요소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개 일배 같은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말만 탁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얘네들 그 댓글 부대가 움직였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확인돼 있는 사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글을 쓰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랬었나?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맞는 사실이거든. 그 앞뒤 맥락을 따져보지 않고 그 부분만 빼놓으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용을 해서 글을 쭉 써버리고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분야의 선구자는 사실 조선일보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그 단어 하나 뽑아서 쓰거나 문장 하나 뽑아서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 선수였는데 언제 중앙일보에서 이 선두 자리를 탈환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1988년 올림픽은 노태우 때 했죠. 네. 그때 전두환이 동시 입장했나요? 못했죠. 세월 거리야. 어쨌건 그때 올림픽을 유치한 건 이 원리로만 따지면은 정주영 회장하고 전두환 유치를 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도 똑같아요. 논리가 이명박하고 이건희가 유치를 했는데 평창의 열매는 문재인 대통령이 따먹는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좋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할게요.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양보할게. 이명박하고 같이 동시 입장 양보할게. 그러면 그 자리에 이건희도 같이 동시 입장해. 그러면 내가 양보할 거야. 좋은 생각입니다. 왜 이건희는 쏙 빼놓고 뿌띠건이 어서 일어나야지. 돈 쓴 이건희를 왜 쏙 빼라. 억울하게. 참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명쾌한 논리셨어요. 방송 나가는 오늘 10시에 남북 회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회담을 하잖아요. 판문점에서 주고받는 멘트 있잖아요. 예. 이거를 청와대에서 바로 들을 수 있게 돼 있더만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표들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들을 실시간으로 청와대가 들을 수 있다. 이 시스템 북한도 마찬가지래요. 네, 예. 똑같이 돼 있습니다. 예. 정말 긴장된 회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네.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듣는 회담을 하는 사람들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그 긴장감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대리인들이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적십자 연맹 총재가 나와서 한다든지 북한하고 북한 적십자하고 같이 예전에는 회담을 할 때 그렇게 나와서 하면 그냥 저기 이어폰에서 들리는 지시 내용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시를 내리면 김일성이 지시를 내리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고 박정희가 지시를 내리는 대로 그대로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말이 필요, 그러니까 스피커였죠, 스피커. 편했네. 네, 아바타 편했죠.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부 뺀지. 통일부는 패스하고 통일부 제끼고. 패스하고 청와대에서 다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한 거예요. 청와대가. 만기 칠남은 거기서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통일부로 이 시스템을 넘겨주고 올림픽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서 올림픽 그 체육기구들하고 통일부하고 같이 잘 조율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부 고위 당직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대통령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듣고 있고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나오면 어떠한 그 NSC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막무가내로 청와대의 입김대로 이렇게 해라고 해서 하는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자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이 핵을 만들어서 세계 만방에 우리는 핵 보유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핵을 새롭게 가진 어떤 수괴가 거기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방해할 명분은 사실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를 향해서 핵을 쏠 일은 없다. 순전히 우리 자위권 차원을 갖고 있는 거다. 올림픽에서 참가를 보이콧해서 망가뜨린 전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가장 심각했던 거는 80년도, 84년도. 그렇죠. 예, 미국하고 러시아에서 열렸던 올림픽을 서로 벤치를 놨어요. 모스크바, 다음에 LA 올림픽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1988년에 한국 올림픽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진영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88년도에 어찌됐든 그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그 사람들이 민중들이 원하던 올림픽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국제 외교 역학관계에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도 사실은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봤을 때 이번 평창 올림픽도 이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화약고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반도가 평화지대로 가는 단초가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파괴되는 환경 이런 건 차치하고 다른 그렇죠. 문제인 그건 거예요. 빼놓고요. 예. 오늘 남북회담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는데 그 결과는 뭐 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고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그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난 반댈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올림픽의 올림픽 그 자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 정말 국가적 범죄자를 거기에 내세운다는 상상 자체가 부끄러운 건데. 아니 그럼 전두환이 88 올림픽 유치했는데 전두환 거기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기들부터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창에 그렇게 공들인 최순실하고 박근혜도 포함시켜야죠,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정유라도 출전시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칼럼 쓴 거 보면 완전히 아전인수 곡학 아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말만 문장만 따요,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이 사람이 칼럼에 이명박의 적폐는 증명되지 않았다. 청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고 정치 문화와 시스템이라고.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좀 미친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전영기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써서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내용은 뭐냐? 이 올림픽을 그 유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 그만큼 공이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도 참가하는 올림픽도 치러지고 그러면서 어떤 서로 간의 경계심이 좀 누그러지고 그러면서 군사회담이나 남북 적시다회담이나 이런 의제들을 또 올리고 그러면서 정상회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전에도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불쾌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좀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 요 느낌을 제가 봤을 땐 즐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북한이 지금 핵을 만들어 놓은 거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건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명분이 없잖아요. 네.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씩 한 발씩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치 상황에서 군사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원수 회담이 아마도 준비가 돼 갈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요. 첫 번째, 지금 항상 자유한국당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무기 문제, 이것은 핵무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과 우리와 중국과 다 같이 앉아서 풀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핵무기 문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종전 시스템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예단해서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회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먼저 북핵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 또 저기도 묻어가더라고요. 요즘 유승민도. 예. 바른정당도 묻어서 이제 한통속이 돼버렸어요. 예. 그냥 그 남북 정상회담을 망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배 거예요. 아픈 거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네,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그렇게 경색된 관계를 이만큼 풀어놓은 게 정말 잘한 건데 일부러 언론들이 막 설레발 쳐서 기대치를 막 올려놓은 다음에 뭐 실망이네 뭐네 이런 말 할까봐 걱정인 거거든요. 북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회담해서 종전선언 같은 거 하고 예.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올 수 없다는 조약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들 목적을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 보통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치는 용도로 핵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너희들 안 칠게 라고 약속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여담으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명박하고 평창 개막식에 동시 입장해야 된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 우리 핵이 발사되는 일은 사실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명의 살상용으로 쓸 일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어떤 못을 박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방어용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건 좀 그렇고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기대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쪽 부류를 제외하고는 온 국민들이 다 관계가 좋아지면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분 좋은 상상을 몇 가지 해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자전거 타고 저 러시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상 있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마라. 맞아요.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푸른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무엇이든 다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지 마라. 실망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은 눈앞에 바로 닥친 평창올림픽 그리고 더불어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